대전과 대구가 만났습니다. 일단은 이제 3라운드 로빈에 이제 들어갔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시민구단 레벨 팀에게 아주 안 좋은 모습, 주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에게 패배를 거두면서 이제 인천전 1무 2패고, 이제 대구에게는 또 2연패를 거뒀단 말이에요. 대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조금 위기 상황입니다. 팀 패턴이 읽혔는지 대구는 뭐 하던 대로 딸깍 축구 딸깍딸깍 잘하면서 이제 결과 챙겨오고 있기 때문에 딸깍 축구는 이제 대구 팬들에겐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과 대구의 경기 무슨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한번 힘차게 외치면서 오늘 프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워 축구! 네, 대전은 2대0으로 졌습니다. 인천에게 2대0으로 그냥 박살이 났는데, 글쎄요, 대전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전 같은 경우는 1라운드에서는 좀 과감한 공격 축구를 했는데, 이제 밸런스를 뭐 신경 쓰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걸 하는 건지 애매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애매하니까 이렇게 인천에게 두드려 맞는 겁니다. 저는 인천 걸개가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자주 못 본 사이 자주성을 잃어버린 대전 하나시티즌. 야, 그건 진짜 명문이라고 봐도, 대전은 자주였습니다. 자주였는데 지금 이제 하나은행이 이제 인수를 하면서 기업팀, 이제 강팀, 이제 스쿼드가 옛날보다는 좋아졌는데 자주성을 잃었다. 저도 그 생각합니다. 대전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쿼드가 안 좋아도 이제 투지, 열정, 이제 가난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상대를 물어 뜯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한가 봐요. 이제 배가 부르고 이제 등따시가 이제 포근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 아주 인천 팬 걸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전 팬이지만 어쨌든 인천에게 2대0으로 졌고, 일단은 대구 광주 달빛 더비죠. 이거는 항상 이제 홈 역으로 이제 승리를 챙겼거든요. 대구 홈에서는 광주가 이기고 광주 홈에서는 대구가 이겼지만 이제 오랜만에 무승부가 뛰었습니다. 주영재 선수가 이제 골을 넣었지만 이근호 선수가 발리슛으로 넣었나요? 이근호 선수가 멋지게 이제 회춘 골을 쏘아 올리면서 1대1로 비기는데 성공했습니다. 뭐 두 팀 다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대대강광 얘기는 이제 하면 안 된다. 옛날 얘기다. 대전 분발을 해야 됩니다. 리그 성적을 보시면 대전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이에 7위로 떨어졌습니다. 승률도 5할 조금 넘었는데 이제 5할로 맞춰줬고, 하지만 역시 득점력에서는 아직도 경쟁력은 있는데 최근의 득점력도 신통치 않아요. 실점은 여전히 많고 점유율은 8위, 12개 구단 중 8위. 그리고 대구는 5위입니다. 53.3% 승률, 그리고 득점 8위, 최다 실점 5위. 뭐 그냥 밸런스는 맞고, 이게 재밌어요. 점유율 포기했죠. 롱볼 축구, 역습 축구, 카운터 축구 35.1%지만 점유율 높다고 이제 승리 챙겨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전형이 대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에 만약에 대전이 승리를 거둔다면은 대구와 똑같아지는 거죠. 8승 9무 6패. 대구가 8승 9무 7패가 되고 대전도 8승 9무 7패가 되는 거니까요. 이날의 명장면 보시면 이민성 감독 지금 표정 안 좋죠. 지더라도 더 자신있게 해줬으면.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민성 감독은 어쨌든 주구장창 공격 축구를 내세우고 있는데, 저도 그래요. 뭐 질 수도 있죠. 어떻게 맨날 이깁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신감이 좀 없는 모습, 좀 급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아쉬웠거든요. 질 수 있죠. 근데 지더라도 좀 자신있게 과감하게 해줘야 되는 거를 이민성 감독도 좀 답답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무승이 길긴 하지만 패는 어쨌든 단 1패 밖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전 팬들을 위해서 뭐 대전 팬들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봐라. 이제 구택도 영입했고요. 그리고 최원권 감독은 이근호 시즌 종료까지 꼭 필요한 선수. 그렇죠. 베테랑이 지는 가치. 그 대구 태양의 아들 아닙니까? 멋진 발리 슈팅 그냥 꽂아 넣으면서
이근호 선수가 역시 뭐 적지 않은 나이거든요. 현역으로 뛰기에는 적지 않은 나이지만 역시 몸 상태 관리도 잘하고, 어쨌든 대구의 구심점은 세징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근호 선수가 진짜 시즌 종료까지 꼭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에 100% 동의합니다. 플래시백 보시면 올 시즌 처음 맞대결을 했습니다. 이제 대전이 이제 8년 만에 일부로 올라왔지만 역시 일부 무대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세징야 선수가 PK골을 넣으면서 대전의 공격을 확실하게 틀어막은 대구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손가락 2개 핀 게 인상 깊어요. 대전 하나는 한 골이면 돼! 약간 이런 건가요? 살짝. 그렇지만 뭐 어떡합니까? 졌는데. 두 번째 대결도 대구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고재현 선수가 황재원 선수의 어시를 받고 이제 전반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터뜨립니다. 고작이 고재현 선수는 이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대전을 격파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일단은 뭐 골을 넣은 뒤에 대전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역습 카운터를 치는 축구를 하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내려서는 팀에게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가 이제 대전의 약점을 잘 공략해가지고 대전이 아무것도 못하고 손쓸 수 없게, 이제 대전이 잘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제 두 번의 승리, 승점 6점을 달달하게 빨아제꼈다. 두 경기 다 너무 아쉬웠음. 마사 슈퍼맨 어머니? 왜 그러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래, 7위면 너무 잘해주고 있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이 뭐 막 올라온 것도 있고, 저는 솔직히 강등 진짜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진짜 1라운드 로빈 때 진짜 잘해줬고, 대전이 2위, 3위 뭐 이 정도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대전의 패턴이 읽히면서 순위가 내려왔지만 7위까지 떨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이민성 감독이 타협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공격 축구 안 통하더라도,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 어떻게 해법을 차지하느냐, 공격 축구를 하더라도 말이죠. 몸값 가치 플러스 뉴챌린저 탑7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몸값 가치를 먼저 기준으로 삼고, 이제 강윤성 선수 바탕이 흰색이죠. 이제 몸값 가치 탑7에서 6위 이후에 몸값 차이가 좀 나서 강윤성 선수는 뒤에 있지만, 이제 이적 시장이 시작된 건데 구택 선수가 쩔어요. 구택 선수는 막 이적을 했는데 라트비아 국대인 것도 있고, 야, 세징야보다 몸값이 비싼 선수입니다. 인천전에서 선발 데뷔전을 펼쳤는데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좋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적응기가 필요한 거고, 라트비아 국대, 현역 국대의 면모를 앞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전은 역시 이거죠. 공격만이 살 길이다. 그걸 알고 구택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왕 세징야 선수 12억 8천 몸값, 김진혁 11억 4천, 그리고 조유민 선수 부상이지만 10억 7천, 고재현 선수와 몸값 똑같고, 고재현 선수는 이제 10억대 몸값 같이 좋습니다. 억소리가 나고, 벨톨라 선수가 이제 세라토 선수를 대신해서, 페냐 선수를 대신해서 왔을 수도 있죠. 이제 왔는데 아직은 부상이어가지고 이제 몸을 끌어올려야지 이제 벤치 멤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강윤성 선수는 김천에서 이제 상당히 몸 관리가 잘 돼서 이제 계속해서 뛰고 있는데, 살짝은 제가 원하던 강윤성 선수의 모습은 아니지만 모두 적응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대전이 대구보다 몸값 총액 가치가 높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구단이거든요. 옛날 시민구단은 아니지만 기업구단이라고 해서 시민구단 꼭 이기는 거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할 팀은 대전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리그 주요 데이터를 보시면 하루 더 충전한 대구가 하루 더 쉬었고, 그리고 대전이 패스 성공률 대구보다 높고, 태클 성공률 높고, 지상경합은 대구가 좀 높고, 그리고 공중경합은 근소하게, 이제 양팀 다 이제 공중볼을 따내는 실력은 좀 준수하죠. 장신 센터백 이제 들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않은가 싶고,
예, 클린시트는 대구 8번, 대전 4번입니다. 대전은 수비가 안 좋은 게 여기서 드러나고, 하지만 XG 값은 골은 대전이 많이 넣었거든요. 대전은 어떻게 보면 26골 정도를 넣었어야 하는데 거의 7골 정도 이득을 받고, 대구 같은 경우는 2골 정도 손해를 본 거죠. 예, 양팀 개인 XG 값은 대전은 T하고, 그리고 대구는 에드가 선수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티아고가 어쨌든 1부 리그에 올라와서 두 자리 공격 포인트를 찍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공격수는 무조건 두 자리 공격 포인트 해야죠. 그 다음을 노리는 게 이제 두 자리 골이고, 이준현 선수는 이제 골이면 골, 이제 도움이면 도움, 이제 10개의 공격 포인트 가고 있고, 레안드로 선수 아주 좋아요. 3골 8도움으로 11개의 최다 공격 포인트인데, 안 좋은 건 유리몸 기질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쨌든 또 지난 경기 결장했잖아요. 이번 경기에 또 몸 추스리고 나온다면은 비장의 무기로 활용할 가치는 충분하다. 그런데 세 팀은 현재 하향세로 홈에수 있다봐요. 대전 역시 하향세지만, 근데 광주, 대구에 비하면 대전이 제일 하향세일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슈퍼샷 이게 무슨 얘기죠? 홈에서는 무승부라도 가져와야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무승부 이제 그만하고 좀 이깁시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 무승부 싫고 그냥 질려면 시원하게 져라. 감독이 라커룸에서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게. 대구는 고재현 7개, 에드가 7개, 세징야 6골 4도움 기록하고 있고, 대구는 항상 삼각편대,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의 분업이 잘 됐어요. 세징야, 에드가, 고재현, 작년에도 그랬지만 세징야, 에드가가 아니면 이제 누구냐, 김진혁 선수가 들어가고 했거든요. 김진혁 선수를 이제 공격 쪽에서 썼을 때 어쨌든 전통적으로 좀 분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조직적인 부분, 이제 눈빛만 봐도 아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주 효율적인 카운터 축구 잘 살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 선수들이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죠. 디아고 7골, 레안드로 7골, 이문수 선수 패스 성공률 92.5%, 이창근 선수가 대전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 2272분, 라운드 베스트 포인트는 이번 라운드, 지난 라운드는 집계 안 됐습니다. 이진현 선수가 어쨌든 7점이고, 그리고 대구는 세징야가 많이 보여요. 세징야 6골, 세징야 4도움, 홍정훈 86.5%의 패스 성공률, 김진혁 선수 2156분 플레이 타임을 뛰었고, 그리고 세징야 선수 9.5점입니다. 라운드 베스트 포인트 높고, 클럽 랭킹은 대구가 높네요. 608위, 대전이 839위. 성적이 차이가 나니까. 아디다스 포인트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맨날 똑같은 거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매달 이제 파워축구 새로운 거를 신설할 건데, 지난 라운드까지 아디다스 포인트 탑 7, 이제 100위까지 이제 오피셜로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일단 양팀 통틀어서 이제 오승훈 선수가 23위, 17개 하락을 했지만 23위 제일 높고, 그리고 김인균 선수 24위, 한 계단 차인데 20계단 하락을 했고, 세징야 선수도 하락을 했네요. 32위, 그리고 홍철 선수 35위, 그리고 신상은 38위, 그리고 이근호 선수는 많이 올랐네요. 127계단 상승하면서 50위에 랭크가 됐고요. 그리고 티아고 선수는 39계단 하락한 71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근호 선수가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 활약이 돋보였기 때문에 순위가 많이 오른 걸로 보여지고요. 양팀 키플레이어는 두 브라질리언 에이스를 주목을 해야죠. 대전은 티아고 22경기 7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일단 장신 센터포워드, 사인, 티아고 사인 멋있습니다. 그리고 티아고는 일단은 대구를 상대로는 생애 처음 이제 2경기 했는데 이제 첫 대결에서 90분을 뛰었지만 경고 한 장 받는데 그쳤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결장을 했죠. 그리고 세징야 선수는 8라운드 대전전에서 PK골로 이제 결승골을 박으면서 대전 킬러. 아마 세징야 선수는 대전 상대로는 항상 강했을 겁니다. 저는 뭐 2부 리그 시절 이런 것도 기억하고 있고요. 세징야의 클러치 능력은 1, 2부를 가리지 않는다. 대전 하나든 대전 시티즌이든 다 나와라. 세징야가 간다. 18경기 6골 4도움, 똑같이 공격 포인트 10개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제 공격 에이스들.
그리고 예, 세징야 선수가 K리그 이제 올스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하는 팀 K리그 팬투표 1위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요. 무려 56,133표를 받았습니다. 대구 팬뿐만 아니라 타 K리그 팀들에게도 많은 표를 받았다. 그만큼 세징야 선수는 대구가 사랑하기도 하지만 K리그가 사랑하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양팀 다 에이스인 만큼 최근 연속해서 경기 나오고 있고, 티아고 선수는 4경기 침묵 중입니다. 물론 도움 하나는 있긴 하지만 골이 없죠. 승리를 위해서는, 대전의 승리를 위해서는 티아고의 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징야 선수는 뭐 말이 필요 없는 대구FC 역사상 최고의 선수입니다. 이제 대구 역사상 가장 많은 경기를 뛰게 됐죠.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박종진 선수가 그랬을 텐데 그 기록을 이제 깨는데 성공했고, 앞으로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양팀 히트맵 보면 티아고 선수 공격 지역도 많이 뛰었지만 이제 하프라인에서 공중볼도 많이 떠주고 이제 수비도 가담 많이 하고, 예, 아주 좋은 부분이고, 페널티 박스에서도 이제 높이가 되니까 이제 상대 공격수 내지는 수비수들과 공중볼에서 많이 경쟁을 한 거고, 이제 세징야 선수도 뭐 활발하게 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좌우측 이제 코너 플래그에 이제 붉은 히트맥 이제 전담 키커죠. 전담 키커 뭐 전담 키커도 하고 골도 잘 넣고, 뭐 세징야 선수는 뭐 대구 전술의 항상 핵심입니다. 세징야를 거쳐서 이제 카운터 어택이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카운터 어택의 마지막도 세징야가 보여주는 모습. 세징야 선수는 뭐 계속해서 오래오래 사랑받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맞대결, 두 번째 맞대결 베스트 11을 보시면 뭐 크게 다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전병관, 웃지마 전병관! 작은 거인 전병관! 죄송합니다. 대구도 똑같아요. 뭐 양팀 다 이제 뭐 대전은 어떻게 보면 조유민 선수 부상? 그 점 빼면 뭐 줄기차게,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세라토, 페냐, 뭐 어차피 뭐 잘 쓰지도 않았지만 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뉴페이스 정도로 이제 김강산, 박셀루스 뭐 이 정도 볼 수 있는 양팀의 스쿼드를 볼 수 있고요. 양팀 다 어떻게 보면 신구 조화가 잘 된 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병관아 다시 부활하자. 예, 저 전병관 선수 화이팅. 조진우 선수도 화이팅입니다. 조르지뉴. 그리고 지난 경기 베스트 11을 보니까 김민규 선수 손가락을 바닥 세우고 있습니다. 인천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 경기 말고 첫 경기 말하는 겁니다. 구택 선수가 깜짝 선발 축전 데뷔전을 했습니다. 구택 선수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일단 기사에서는 뭐 잘했다고 했지만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뭐 좋지도 않다. 뭐 이제 막 뛰었을 뿐이죠. 전병관 선수 여기도 있고, 이제 전병관 선수 너무 좋아요. 전병관 선수 진짜 계속해서 잘해줬으면 좋겠고, 강윤성 선수도 이제 이적생 중에 하나인데 이제 서영재 선수 자리 이제 왼쪽 측면을 볼 수 있고, 강윤성 선수가 좀 귀한 자원인 게 좌우측 풀백을 뛸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대로 뛰는 거. 그런 부분에서 강윤성 선수는 너무 잘 데려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5년 만에 대전 컴백 아닙니까? 자주색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 그린색인데, 어쨌든 대전으로 다시 왔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너무 박수 지지를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세징야 선수가 주장인데 이근호 선수가 주장원장 차고 이제 골맛도 보면서 책임감을 보여줬다. 스타 플레이어의 위용을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 벨톨라 선수가 스쿼드에 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해서 쓸 필요 없죠. 지금 대구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저는 뭐 구택이랑 이제 벨톨라가 싸우는 그림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구 쪽에서 준비가 안 된 거니까 좀 지켜봐야 하고, 전병관 선수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 좋아해요. 전병관 선수 얼마나 잘합니까? 이렇게 애기애기하게 생겼지만 진짜 시원하게 중거리 슛 받고 과감하게 하고, 저는 이런 젊은 선수 좋아합니다. 배준호 선수도 좋아하고 뭐 변준수 선수도 있고 많잖아요. 대전 좋아해요. 대전 팬이니까. 화내는 거 아닙니다.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뭐 요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에 경기를 했고 이제 뭐 크게 뭐 다른 뭐 특이점은 없을 것 같고 좀 마사 선수를 좀 기용을 해봄직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뭐 선수랑 이제 감독 뭐 그런 걸 떠나서 대전 팬들이 마사를 좀 적극적으로 쓰자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감독이 선수 선발권을 쥐고 있고 배준호, 전병관 선수 U22 카드로는 아주 좋은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체가 된다면은 레안드로, 김인균, 뭐 유강현, 구택 뭐 이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뭐 삼각형되면 무섭습니다. 세징야, 바셀루스, 고재현. 지난 경기는 에드가 선수가 선발을 했기 때문에 바셀루스 한번 나오고 홍철 선수도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케이타 선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양팀 다 크게 다른 부분은 없을 거예요.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유민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점이 이제 수비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싶지만 어쨌든 안톤 김현우 선수도 좋은 선수고 중심을 잡아서 뭐 포백의 이제 퀄리티 자체 그러니까 선수 이름값만 보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나.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택 선수가 왔습니다. 라트비아 국가대표 선수고 43경기 2428분 9골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몸값가치는 14억 3천의 사나이. 구택 아주 좋습니다. 뭐 이름은 블라디슬라브 구트코브스키 뭐 이건데 구택으로 했습니다. 예. 구택 화이팅! 뭐 구택 이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택을 막으려면 태클! 죄송합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역대전적 13승 18무 15패 올해 2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동률이 깨졌고 59득 58실 대전이 대구전 7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 중입니다. 1무 6패 예, 아주 안 좋은 거죠. 천적이죠 이 정도면. 그리고 대전은 6경기 무승이고 대구는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거를 좀 주목하고 싶어요. 마사랑 케이타 일본인 선수 아닙니까? 마사 선수랑 케이타 선수 이제 마사가 경력 면에서나 이제 나이 면에서나 케이타의 형인데 이제 뭐 타지에서 이제 이렇게 일본인 한국이 이제 J리그에서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마사의 케이타 선수가 흥미로운 거는 이제 포지션도 다른 부분도 있고 마사가 이제 케이타를 뚫어야 되고 케이타가 마사를 막아야 되는 건데 일단은 케이타 선수는 전형적인 일본 선수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이제 J리그 경력이 없는 것도 있지만 활동력 진짜 한국 선수라고 할 정도로 이제 뭐 활발한 활동력과 이제 좀 터프하게 경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순둥순둥한 얼굴이 아닙니다. 태클도 과감하게 찔러놓고 마사 선수가 이제 대전의 아픈 손가락이죠. 그러니까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발도 가끔 주어지는데 좀 들쭉날쭉해요. 근데 마사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력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은 대전의 아들님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떤 메시지 파워축구 화이팅 대전 화이팅. 예, 승부 예측 시간입니다. 승부 예측 시간을 보면은 조카씨는 무승부 예상했습니다. 최근 홈에서 승이 없는 대전 두 번의 패배 서력을 갚아주기 위해 닭공을 펼치지만 무를 기록할 듯. 예, 저는 대전 승부입니다. 예, 대전이 똑같은 상대에게 3번의 패배를 당한다면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대전 승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의 승리, 조카는 무승부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파워축구